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2.68% 내리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 지수도 좀 보시면은 오늘 지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왜 하락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제 당장 내일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가 있고 이제 금요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굉장히 큰 이슈들이 두 개가 바로 내일이랑 모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리 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리스크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려는 이러한 매도 심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출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좀 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그다음에 모레 이런 리스크를 앞두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가셔야 될 소식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좀 켰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영상으로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용잔고 업데이트를 좀 봅시다. 이제 신용잔고가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이틀 뒤에 찍혀요. 그래서 지금 언제였어요? 3월 31일 공매도 딱 재개됐었던 날에 보시면은 신용 매물이 조금 더 줄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가 신용이 이제 18.2조 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었을 때 17.5조 원으로 약 7천억 원이나 신용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들의 비투가 지금 쓸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조금 드리면, 우리나라 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17조 있죠. 이 17조 기준으로 저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9조를 넘었을 때는 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이 17조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다시 시장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고, 이 19조를 넘겼을 때는 약간 물량이 좀 오버하게 쌓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와서 시장이 좀 세게 다운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를 조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신용잔고예요. 보시면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17.5조인데 사실 이틀 뒤에 찍히니까 이제 어제랑 오늘로 치면은 아마 17조 초반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어제 장전 코스닥 동시호가 때 2차전지 외에 또 여러 종목들에서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 4월 1일자 날짜로 신용잔고 비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조금 하강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17.6조 정도 되는 신용잔고인데 한 17조 원 근접하게 신용잔고가 내려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신용잔고가 17조야.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잔고 17조가 저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에 관세 이슈 나오고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7조 저점은 찍었어. 오케이.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그리고 목요일에 관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쪽은 이미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악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작용이 다른 섹터들보다는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되면은 당장 악재에서 오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악재 해소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 해소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 3박자가 다 맞는 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정확히는 금요일 오전 11시 탄핵 선고 발표 난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악재들은 두 건이나 다 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볍게 반등,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하나, 둘,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좀 세게 공매도를 치고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종합을 좀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2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도 한 2,700억 정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거의 한 2조를 넘게 팔았어요. 자, 근데 이거를 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환율의 영향, 뭐 국제적인 리스크 그런 것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껴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 이제 관세 정책 시행과 탄핵 선고일이 당장 코앞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도를 때렸어. 결국에는 매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중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양이 비축되고 있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러한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고, 외국인이 지금까지 매도했던 이 2조 규모를 매수로 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장 지수를 올리기에 굉장히 용이한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시장 지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중에 포스코홀딩스도 추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최근에 철강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도 나와주고 막 중국 뭐 물량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그런 뉴스가 떴어요. 보시면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이 직격탄을 맞을 예정이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밑에 보시면은 자, 포스코랑 KG스틸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반덤핑 적용을 피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제철은 리스크가 좀 안 좋은 악재가 생긴 거고, 그 외의 종목들 포스코, KG스틸,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생겨버린 겁니다. 베트남 쪽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세아제강까지 보면, 사실 현대제철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오버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현대제철의 몸뚱아리 시가총액의 2배나 달하는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오버인베스트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제철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현대제철은 개별 악재로 조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의 철강 종목들은 다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 거다. 지금 시장 지수가 떨어지는 만큼 같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의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모멘텀에 뭐 악재가 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거. 일단 무조건 이 금요일과 목요일에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지날수록 주가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벌벌 불안에 떨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장 시작 전이면 아침이죠. 아침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었죠. 보시면은 날짜도 4월 1일입니다. 어제 딱 동시호가 때였어요. 그러면은 한 8시 50분에서 9시쯤 사이 됐었겠죠. 자, 요렇게 좀 보내드렸어요. 금일 동시호가의 반대매매 종목들이 보인다. 제가 어제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매매 종목들이 좀 보였고, 특히나 2차전지 종목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본업, 철강이 현재 강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가 이렇게 막 급락한다고 해서 철강이 본업인 포스코를 섣부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도박성이 있는 일정이 모여있죠. 뭡니까? 목요일 관세, 금요일에 탄핵 선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조정이 오기는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코멘트가 4월 3일까지 플러스 이제 4일까지 봐야겠죠. 주가 추이를 살펴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나 매도 신호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추이를 살펴보고 한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포스코를 보유 중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포스코를 신규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번 주만큼이라도 제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제가 계속 이거를 강조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10월부터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달부터 포스코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깊은 하락 구간에는 매수를 하지 마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반등이 나왔었던 이 2월 달 있죠. 이때 상승 구간 때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뭐 매수를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충분히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차례 쉬어갈 때 제가 어떻다고 했어요? 상승 모멘텀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포스코를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3월 6일 날 여러분들한테
28만 원 구간에서 매수 코멘트 드려서 수익 실현도 잘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2월 들어서 생겨났었던 모멘텀들 있죠. 중국 철강 감산, 알래스카 LNG 이 재료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재료들은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 계속 포스코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재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집니다. 이게 포스코 실적을 망가뜨립니까? 펀더멘탈에 영향을 줍니까?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외적인 변수로 주가가 빠질 때 포스코 직접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외적 변수로 빠졌을 때 이럴 때 주어서 리스크 해소되고 반등 나오면은 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손절을 안 하시도록 이상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으시도록 가이드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장 선생이 직접 관리하는 매수 매도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설문 링크가 하나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장선의 고급 투자 구독자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밑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포스코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 나는 포스코 이미 진작에 밑에서 잡아놔가지고 나는 제대로 한번 매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 받아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브리핑 드렸었던 내용 토대로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배포 드릴 예정이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되면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예전에 발송드렸었던 문자 있잖아요. 그거 못 받으셔가지고 재신청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 분 있으셔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253분 정도 밑에 보시면은 253분 정도 이제 신청을 받았고 어제 또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긴 한데 근데 예전에도 보내드렸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 받으셨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문자를 못 받으셔서 재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 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 요거 누를 때 뭐 두 번, 세 번 작성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처음에 이거를 한 번 작성을 하고 제출을 누를 때 있잖아요. 이때 두 번을 클릭을 해버리시면은 중복 제출로 카운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동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문자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면요. 아직 4월 3일 안 지났으니까 요거 설문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요거 제출 버튼 누르실 때 그냥 딱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은 한 2초, 3초 로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 급해가지고 막 두 번, 세 번 더 누르시지 말고 그냥 제출 한 번만 딱 눌러주시고 화면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니까 못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당장 리스크가 있고 또 금요일에도 당장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외적 변수로 빠지고 있는데 펀더멘털적으로 망가진 게 아닙니다. 포스코의 사업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중국 감산이 중지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포스코를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